화이자가 코로나 백신을 냈습니다. 야, 이거 봤죠? 지난주에 세계를 강타한 뉴스. 얘들이 내면서 효과가 90%다. 이렇게 하면서 냈어요. 그 실제로 보면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했는데 90% 이상 코로나 예방 효과가 나왔다. 이걸로 지난주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뒤집어졌죠. 화이자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보는 것 같다. 오늘은 과학과 인류를 위해 훌륭한 개발을 한 날이다. 이게 50에서 60% 효과만 있어도 백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 그랬는데 이게 90%라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사기 느낌이 약간 나는데, 사기라고 하기엔 또 화이자가 발표를 했어요. 세계 최대 제약회사가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사기라고 하기도 뭐하고, 물론 손을 잡고 한 거지만 화이자 백신 개발자가 2번 맞는 거죠. 2번 맞으면 적어도 1년 효과가 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확신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났다는 거죠. 놀러 가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야, 이게 진짜 끝이야? 이게 나오면서 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주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난리 났습니다. 저걸 화이자가 발표를 해서, 제가 발표했으면은 멍멍이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했겠지만 화이자가 발표해서 가격이 어떻게 됐냐? 이게 S&P거든요. 미국 주가지수. 여기다가 여기까지 갔어. 저 이때 그 시장이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미쳤나 싶었어요, 갑자기. 여기까지 갔다가 잘 생각하니까 조금 이상하지. 금방 돌아왔는데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잘 생각하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 값이 어디더라?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 여기였거든요? 근데 가격은 이미 그걸 넘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올라가기 조금 이게 호재긴 한데 이미 그 값을 넘었거든? 오기 전에? 근데 와서 그거 해결했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이상한데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어쨌건 호재건 호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경제가 쭉쭉쭉쭉 발전을 할 테니까 몰라간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 화이자의 백신을 조금 더 보면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슈커월드에서 메신저 리보핵산 mRNA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와요.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훌륭한 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mRNA 백신으로 이제 의료 혁신을 던졌다. 게다가 이거를 개발한 분들이 지금 잭팟 24조 원을 벌었다 그러는데, 왜냐면 이분들이 터키 이민 2세인데 이분들이 회사가 있습니다. 바이오엔텍이라고. 지금 회사 주가가 미쳤거든요. 지금 얼마입니까? 20불에 있던 게 5배가 뛰었으니까 상장한 다음에 106불까지 쫙 올라가서 화이자하고 손잡고 이 백신을 만든 분들이 지금 수십조의 부자가 됐고, 물론 뭐 문제는 많이 있다 그러죠. WHO는 얘네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RNA 백신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건 90% 효과라고 화이자가 발표했기 때문에 럼프형은 화이자 백신을 최대한 빨리 승인해서 4월에 상용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맞다. 갑자기 럼프형 보니까 생각이 나네.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 하나 올린 다음에 갑자기 긴급하게 거기다가 죄송합니다라는 댓글을 쓴 게 있는데, 야, 나 전 몰랐어요. 진짜. 뭘 몰랐냐? 제가 그때 뭐였냐면은 트럼프 형과 바이든 형이 선거에서 바이든 윈이라고 올렸거든요. 영상 제목을. 그리고 저는 이게 논란이 될 거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바이든 윈이라고 써서 올렸더니 엄청 혼났어. 그래서 처음에 왜 혼나는지 몰랐어요. 왜 혼날까? 트럼프 형이 이게 되나? 근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견해에 따라서 이게 의견이 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인데, 야, 이게 우리나라 좌우하고 관계가 있어? 아니, 이게 관계가 있어요? 왜 관계가 있지? 우리나라 예를 들면 좌우라 그러면 뭐하고, 우리나라 여당 야당과 관계가 있어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관계가 있으려고 상상을 못했어요. 야, 이거 죄송합니다. 관계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야, 아니, 우리나라 열을 지지하면 바이든인가? 맞나? 아닌가? 왜 근데 바이든이야? 열을 지지하면 바이든? 이름이 같아서? 민주당이어서? 야, 이게. 아니, 얘도 민주당이고 얘도 민주당이고. 야, 그게 잠깐만. 야, 이름 같아서는 아니겠지. 설마 이름 같아서. 그럼 여기는 힘이고 여기는 공화당이. 이 이름 다르잖아. 이름 다른데. 왜 이게 우리나라 여야가 여기랑 관계가 있지? 진짜 몰랐어요. 진짜로. 댓글 보고 알았어. 이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왜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우파여서 바이든은 좌파인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진짜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올렸던 거다. 그게 만약 관계 있는지 알았으면은 그렇게 안 올렸겠죠. 뭐 하려고 내가 모릅니다 하면 I don't know 하면 되는데, 그걸 아는 척을 안 했을 텐데, 그 때문에 불편하셨다면은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를. 뭐 바이든 뭐 아직 결정된 게 아니, 뭐 결정은 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새로운 세계, 그런 세계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그건 뭐 딴 얘기고요. 자, 보시면은 저게 되면 일단 이탈리아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의료체계 붕괴기가 나오고 있고, 깜짝 놀랐는데 미국 코로나 확진자는 정신줄 났죠. 저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지금 뭐 18만을 향해서 간다. 이거 매주 새로운 숫자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지 여기 18만이랍니다. 18만. 하루에 18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급한 상황이고, 근데 약간 대단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란 또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확진자가 1700명입니다. 하루에. 사흘 연속 최대. 뭐 미국처럼 많진 않지만 어쨌건 지금 뭐 3차 웨이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차, 2차, 3차 웨이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실험을 한대요. 이 뉴스 보셨습니까? 무슨 실험을 하는지? 도쿄돔에 3만 관중을 일단 모아. 그 다음에 코로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험을 해. 이걸 왜 실험을 해? 야, 이거 대단한 실험이다 진짜. 실제 도쿄 시민을 3만을 넣은 다음에 몇 명이 더 폭증을 하느냐라는 실험을 한다는 거죠. 왜냐? 올림픽을 해야 돼서. 최대 관중을 어디까지 했을 때 폭증을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실제로 넣은다고 합니다. 프로야구 관중을 80%까지 허용해 코로나19 대책의 효과를 검증한다. 야, 이거 사실상 인체 실험 아니냐. 걸릴 사람이 누군지. 야, 이게 과거는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나. 이거 걸리면 어떡하려고. 계획인가 했더니 이미 한번 했답니다. 요코하마 DeNA와 한신 타이거스가 이미 27,850명을 넣어서 경기장 정원의 86%를 채워서 한번 해봤대요. 몇 명 걸릴지. 야, 이걸 왜 해야 되지? 하여튼 실험을 위해 더 많이 들여보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밖에. 야, 이거를 어떻게 하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일본의 국립유전자연구소 교수는 지금까지 반대를 해왔지만 최악의 타이밍에서 실증 실험을 한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트위터에 의견을 올렸다는데, 일본분입니다. 일본분. 정말 대단하다. 아무리 올림픽이 좋더라도 자국민을 이렇게 3만 명 넣어서 몇 명 걸리는지 실험해본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데, 일단 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 일본 총리는 지금 긴급 사태 선언은 안 하고 있어요. 아까 3차 웨이브가 오는 것 같지만은. 왜냐면은 할 수가 없겠죠. 올림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도 현 시점에서는 긴급 사태 상황은 아니라고 인식한다. 뭐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국 내 판단이니까. 그 대신에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고투 트래블. 7월에 했거든요. 코로나고 뭐 나발이고 그냥 하는 거죠. 고투 트래블도 있고요. 이거에서 코로나 너무 많이 걸리고 3차 웨이브가 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된다. 너와 난 친구라는 거죠. 항상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위드 코로나를 하자. 이렇게 뭐 그냥 너무 두려워하지 마. 불과 2%밖에 안 죽어. 뭐 이런 거죠. 98% 확률로 너는 산다. 뭐 이런 거를 위드 코로나를 한다는 건데, 그냥 그럴 수 있죠. 뭐 그렇다고 정치인 얘기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뭐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는 또 잠깐만 이런 얘기하면 이건 솔직히, 근데 이것도 딴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코로나 잘했다. 그럼 여당 편입니까? 이거 누가 그랬더라고. 야, 코로나 방역 잘한 거는 맞잖아. 그 얘기하면은 여당 편이고. 지가 모른 거 맞잖아. 지가 몰랐어요. 그러면 야당 편이고. 야, 장난해. 아니, 지가 모른 거 몰랐잖아. 그럼 야당 편인가? 코로나 잘한 건 맞잖아. 그럼 여당 편인가? 뭐 뭐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중립적으로 지금 코로나 우리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원웨이브, 투웨이브 가라앉다가 요즘에 3웨이브 일본처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뭐 이런 거를 올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단계 격상이 임박했다 그러는데, 제발 백신 좀 나와서 여행 가는 그날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럼프 형이 굉장히 분노하셨죠. 화이자가 저걸 발표하니까. 너희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대선 후에 내가 표 받을 때 해야지, 표 끝난 다음에 일부러 발표한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진노하셨다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 얘기가 시젠 떡락. 알겠습니다. 시젠 떡락. 화이자 백신 됐으니까 시젠 떡락이 있죠. 시젠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신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식들이 춤을 췄는데, 예를 들면은 진단키트주 여기 다 준비해놨습니다.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에, 희젠 같은 경우에 올랐다가 아무래도 백신이 나오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직업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근 다음에 여기를 떨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간다 뭐 이런 게 되는데,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젠뿐만 아니라 뭐 랩지노믹스 같은 데도 좀 하락을 당연히 보이고 있고, 이게 주가마다 춤을 췄어요. 물론 주가마다 춤을 췄지만 어쨌건 호재니까 코스피 자체는 좀 2,500 근처에까지 갔죠. 물론 뭐 네이버 카카오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요즘에 언택트주라 그래서 순환 매장세죠. 뭐 컨택트가 좋네, 언택트가 좋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겠지만, 어쨌건 지금 2,500 근처에까지 왔고, 뭐 미국으로 치면은 월트 디즈니 같은 거 드디어 디즈니랜드에 우리가 놀러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진짜 죽고 또 죽어서 사실상 이 위기 그대로 가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여행주들, 하나투어 같은 데들 요만큼이지만 어쨌건 희망의 어떤 고리를, 이게 말이 되나? 12만원 하던 게 4만원 와 있어요. 2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자, 이런 상황이고, 금융주 같은 게 요즘에 굉장히 좋죠. 아, 형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좋잖아요. 배당이 5% 뭐 7% 준다며. 좀 이따 조금 더 사야지 했더니, 이게 뭐야, 이거? 2달 사이에 몇 프로 올린 거예요? 20%를 올려왔어. 아, 형들 같이 갑시다. 좀만 같이 가도록 하고. 배당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요즘에 금융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려놨죠. 물론 오늘의 그 메인 얘기 중에 하나인 우리 삼성전자는 역대 최고점을 넘었습니다. 야, 오래 걸렸어. 야, 진짜 먼 길 돌아오시느라 힘드셨습니다. 야, 먼 길 돌아오셨죠? 세상의 최고점이 여기였는데 화끈하게 오르셨더라고요. 63,200원. 탈출하셨냐고요? 탈출은 무슨 탈출이야. 장 끝난 다음에 봤어요. 장 끝난 다음에. 몰랐어요. 저는 뭐 딴 거 하느라고. 야, 끝난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니까 여기다가 한 번에 63,200원. 야, 훌륭한 숫자입니다. 63층. 아이, 멀었지. 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최소 10만원 아니냐? 자, 그 의견에 적극 동참합니다. 최소 10만. 좋습니다. 훌륭. 야, 꿈은 크게 가지랬지. 보이스 비 앰비셔스 모릅니까? 꿈은 크게. 야, 무슨 70층 말고 한 100층. 야, 좋습니다. 이 정도 가야지. 이 정도는 가야지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 70층은 뭐 거의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왜 저게 그렇게 올랐냐? 역대 최고가를 넘었다 그랬는데 일단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죠. 1조 5천억 2조 샀다 그러고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저기까지 오르면은 한 400조입니다. 우선주까지 해서 400조가 조금 넘었죠. 일단 외국인이 왜 많이 샀냐? 아니, 그거는 사실은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멋진 미래와 꿈과 비전을 보고 많이 샀냐? 맞는 말이죠.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영향이 좀 있죠.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정말 가파릅니다. 생각보다. 지금 얼마나 가파르냐면은 외국인들이 보기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잘 못 느끼는데 1200원 하던 게 엊그제거든요. 심지어 이거 1300원 갔다 왔잖아요. 이게 지금 1110원이에요. 1110원이 뚫리게 생겼어. 이게 100원이 떨어진 거예요. 6개월 만에 100원이 1200원 하던 게 10% 가까이가 강세가 온 건데 이 정도면은 중국 위안화하고 더불어서 세계에서 제일 강한 통화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통화가 강해질 때 보통 그 나라 주식이나 채권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보통 인덱스로 들어오잖아요. 인덱스로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덱스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글로 뭐 돈이 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럼 왜 저렇게 통화가 우리나라가 워낙 강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은 왠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 같고 바이든이 됐잖아요. 트럼프보다 이든이 형은 더 세거든요. 돈 풀자는 거에서. 럼프 형은 조금 덜 풀자는 거고 이든이 형은 이만큼 풀자는 쪽이었어요. 옛날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규모로 달러를 더 찍지 않겠냐?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도 찍을 수 있잖아. 근데 미국은 아까 뭐 18만 명 하루에 넘었는데 한국은 외국에서 보기에 코로나가 안정적이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대규모로 뭐로 찍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래도 경제가 좀 좋으니까.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좀 가능하고 게다가 한국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기도 굉장히 금리 인하를 하면은 통화가 약해집니다. 인상을 하면은 통화 가치가 세지고 그러는데 인하를 해서 통화를 약하게 만들기 굉장히 쉽지 않은 게 조금 이따 이것도 주제긴 한데 지금 뭐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든지 뭐 주식 가격이 오른다든지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지금 유동성을 여기서 만약에 더 확대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정말 만약에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추가적 기준금리 인하 지금 0.5%입니다. 이거를 0%까지 낮추고 예를 들면 0%까지 낮추고 그래도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래갖고 한국판 양적 완화를 뭐 하면서 돈을 뿌릴 수 있을까? 아 이거 물론 뭐 우리 형님께서 우리 형제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긴 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쉽지 않죠. K 양적 완화 뭐 이런 거 하다가는 야 우리 부동산이 얼마 가는 거야? 집값 평균값이 얼마 만들려고? 코스피 3천 3천 훌륭하네. 갑자기 3천 얘기하니까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쉽지 않죠. 외국인들 와도 지금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걸 다 합치면은 달러는 약세 요인이 상당히 강한데 원화 같은 경우는 약세로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가파른 원화 강세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플로우가 많이 들어오죠. 인덱스를 산다든지 가장 대표적인 기업에 사는 게 많이 들어오니까 삼성전자에 굉장히 사자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 형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훌륭한 게 1번의 문제겠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많아요. 일단 10만원을 위해 100층을 위해서 잠깐 기원제로 30초만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삼성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70% 감사합니다. 자, 애플도 5나노 발표했는데 삼성도 5나노 엑시노스 AP 역시 감사하고요. 물론 좀 안 좋은 뉴스도 조금 있어요. 무슨 뭐 미국의 마이크론이 삼성보다 먼저 낸드를 뭐 양산한다고 발표했다. 자,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마이크론은 13%, 삼성은 35%. 센데? 생각보다 세네. 하여튼 뭐 삼성도 발표하겠죠. 낸드 뭐 발표할 테니까
이 낸드 부분이 요즘에 불타오르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인텔 낸드 그때 인수한 게 낸드잖아요. 우리나라 최대 인수권 10조 원짜리가 낸드였기 때문에 낸드에서 불타오르고 있는데 어쨌건 삼성은 뭐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꼭 100층을 가주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 근데 요것보다 삼성은 사실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슈가 있는데 오래된 뉴스인데 제가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인가? 부회장님이 달려가신 기업이 ASML이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EUV 노광 장비 생산이다 이러는데 굉장히 재밌는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이 회사만 EUV 노광 장비라는 거를 만듭니다. ASMR 아니고요. ASMR. 조용히 무슨 먹는 거 듣거나 뭐 이렇게 조용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ASML입니다. ML. 이 물량 확보 전쟁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반도체 미세 공정을 만드는데 EUV라는 장비가 꼭 필요하대요. 아주 미세하게 만드는데 뭐 극자외선 뭐 노광 그러는데 복잡한 건 우리가 알 필요 없겠죠. 꼭 필요한데 문제는 이 장비를 이 ASMR인 회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어. 뭐 어쨌건 그래도 사면 되잖아. 물론 사면 되죠. 근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일단 EUV 장비를 잠깐 뭐 설명드리면 제가 그 SK 하이닉스하고 뭘 찍은 게 있는데 그때 교육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반도체 썰이라는 걸 찍으면서 제가 이거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EUV 장비라는 게 지금 우리 웨이퍼 판이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된 웨이퍼에 뭐 조그만 거 이렇게 올라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새겨야 되는데 회로를 파장을 되게 조금만 굉장히 얇은 붓으로 극자외선을 써서 미세하게 반도체 회로를 그려야 됩니다.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이 장비가 정말 비싸대요. 그래서 얼마냐? 1,500억 한 대. 형돈이 형 오셨어요? 아, 형돈이 형이 그 저랑 가끔 스타를 예전에 병 가기 전에 하셨는데 뭐만 하면은 그 자기가 그렇게 스타를 잘한다고 하세요. 뭐 저는 왼손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형님 대접해드려야지. 자, 하여튼 그건 그거고요. 이게 권장 소비자 가격이 이게 하나에 1,500억이 되다가 문제는 저게 1년에 생산 가능한 숫자가 저 ASML이라는 회사에서 30대에서 50대 저 회사가 유일하게 EUV 기계라는 걸 만드는데 1년에서 만드는 게 30대에서 50대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만드는데 힘든 데인데 저걸 너도 나도 만들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이거를 100대를 도입하겠다. 2025년까지 하나에 1,500억짜리입니다. 근데 TSMC는 장난하냐? 우리는 200대를 가지고 오겠다. 이게 1년에 30대 만들거든요. 30대. 이게 50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1년에 30대를 만들겠다는데 삼성은 100대 산다 그러고 TSMC는 200대 우리 선주문 안 되나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밖에 못 만들어. 근데 저게 없으면 미세 공정에서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것 때문에 팍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TSMC는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EUV 기계, 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저 기계의 전 세계 월드와이드 설치의 50%를 우리가 갖고 있다. EUV로 만드는 모든 용량의 60%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 TSMC는 우리가 이 어떤 미세 공정에서 삼성을 앞서고 있다. 기계 자체도 많다는 거죠. 왜 계속 형돈이 형 얘기를 하세요? 형돈이 형이 잠깐 말씀드리면 그 스타를 예전에 되게 좋아하셨죠. 스타 1입니다. 1. 아니 이게 언제적 스타야. 제가 참고로 스타한 지가 한 10년 되는데 모 프로그램 같이 한 다음에 뭐 한판 하자 그래서 스타를 깔았어. 이거 도대체 어떡하지 기억이 안 나서 스타를 깐 다음에 귓말 보내는 걸 못하겠어. 이거 도대체 언제적 스타를 아직도 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갔어요. 귓말을 보내래. 근데 귓말 보내면 내가 알아야 뭐 귓말을 보내지. 또 귓말 안 온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래서 귓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방을 만들 테니 들어오래. 그 방 찾는데도 오래 걸려서 도대체 이게 언제적에 1998년에 하던 게임을 지금 와서도 뭐 다시 하고 이 민속놀이를 지금 아직도 유술 던지라 그러니까 그래서 던져드렸습니다. 그때 처음에 그 당연히 로템 이런 걸 만들어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무한맵으로 하재. 이게 소위 요즘에 빨무잖아요? 빨무. 아니 이게 아니 아무리 민속놀이여도 그렇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로템이나 그냥 일반 헌터를 해야지 무슨 어서 되도 않는 무한을 갖고 와서 어디서 이런 이거 사자잖아요. 사자 이런 사이비 말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1대1 레더맵을 합시다 그랬더니 요즘엔 다 이거 안 되는 거야. 다 이거 한다고 뭐 이런 걸 갖고 와서 그래서 전 처음에 뭐 알겠다고 들어갔어요. 알겠다고 들어가서 일단 스타를 진짜 10몇 년 만에 켜본 거니까 이게 배럭이 뭐더라? 단축키가 마린의 단축키가 저는 처음에 시즈 탱크 그거 뽑는데 안 나오는 거야. 정말 많이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은 S인 줄 알았어. 단축키가 S를 막 눌렀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조금 있다가 안 나와. 그래서 보니까 야 이거 S 아니던데? 야 이거 T던데? 그 기억이 S를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는 거야. 시즈 탱크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뭐야 버그인가 하고 봤더니 야 그리고 오랜만에 하니까 화면이 이렇게 커. 내 화면에 컨벤션 센터가 이만해. 야 이거 뒤로 안 가지나? 이거 그러니까 시야를 이렇게 뒤로 가서 내 생각에는 컨벤센터가 요만해야 될 것 같거든? 미네랄은 여기 있고 이 시야를 뒤로 가고 싶은데
옛날에 뭐 와우나 그런 게임은 휠로 뭐 이렇게 뒤로 가고 앞으로 하잖아. MMORPG는 아무리 뒤로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몰고 쳐들어오는 거야. 무한맵이라고. 잠깐만 BB 뭐 S 잠깐 보고 있어야 돼. 그딴 게 어딨어 하고 쳐들어오더니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 형 그러면 안 되고요. 그때 제가 그 왼손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일반 헌터나 일반 로템에서 뭐 진검 승부를 가리니까 뭐 그 이후로는 그 형님의 그걸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결과는 얘기들이 않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뭔 얘기가 되려고 갔냐? 자, 하여튼 TSMC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서로 저렇게 사고 싶어 하고 저 기계를 만드는 거를 저 회사밖에 못 하니까 지금 뭐 18개월, 1년씩 기다려요. 한 대 제작에 20주, 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5개월. 그 기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기기가 하나에 1,500억이란 거죠. 이렇게 빛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가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를 뭔가 여기다가 그린다는 거 아니에요. 저 빛으로 막 이렇게 새기는데 저 기계를 그렇게 서로 살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30대 정도 예상이 돼 있고 내년에 40에서 50대인데 지금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TSMC 전부 다 살려고 난리고 사실은 이게 약간 비화가 있어요. 2012년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저 ASML이라는 데가 2012년에 지분을 삼성전자한테 넘기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8년 전에. 왜냐? 이거 차세대 그 EUV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인텔한테도 TSMC한테도 삼성전자한테도 자신의 지분을 넘길 테니까 투자를 해라. 공동 개발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인텔이 ASML의 지분 15%를 나중에 좀 팔긴 했지만 41억 달러, 4조 정도에 받아갔고요. 남은 게 10%였어요. 요 10%를 삼성과 TSMC 양쪽에다가 지분을 줄 테니까 투자를 해라. 요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8년 전이에요. 이게 8년 전. 이럴 줄은 몰랐지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ASML 지분 10%를 인수할게 삼성전자나 TSMC냐 막 고민을 했어요. 삼성전자 그때 뭐 노코멘트 현재로선 정해지지 않았다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그때 10% 가격이 3조 2천억. 그때로는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당시로는 3조 넘는 돈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그때 당시에 반도체 라인 하나 만들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10%를 전부 사야 되나? TSMC는 얼마 사나? 막 눈치를 보다가 서로 눈치 싸움을 하다가 2012년 이제 여름이 끝날 때쯤에 TSMC가 5%, 삼성전자가 3%, 최대 10%까지 뭐 살 수 있다 신문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실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지만은 TSMC가 5%, 삼성전자가 3% 가지고. 야, 이때 만약에 10%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10%를 샀으면 야, 게다가 삼성이 3% 산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만족을 합니다. 왜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 그래서 3% 갖고 있던 거에 절반을 팔아요. 1.5%를 팝니다. 주가가 얼마가 올랐었냐? 안타깝죠. 본문서도 안타깝죠. 주가가 얼마가 올랐었냐면은 2012년 여기입니다. ASML 주가예요. 미쳤죠. 이게 정말 주가가 장난 아니게 올렸는데 이게 여기서 3% 투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니까 거의 2배 올랐잖아. 지금 40몇 불에 샀는데 90불, 100불 되니까 2배가 올라서 여기서 절반을 매각해. 이것만 해도 이미 수천억 벌었어요. 7천억인가? 수천억 벌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오르기 시작해서 400불이 왔어. 지금 여기까지 올랐는데 1.5% 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깝죠. 만약 이때 10%를 받았다. 여기서 3조에 50불이잖아요. 이게 몇 배입니까? 8배는 안 가죠. 58에 40. 지금 지분 가치만 24조가 될 수 있어. 이걸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힘들었겠지만 10%를 다 들고 지금까지 이빨 꽉 깨물고 버텼으면 24조. 만약에 될 수도 있었어요. 24조면은 LG화학 그 시가총액보다 클 것 같은데? 이거 뭐 하여튼 그런데 24조짜리가 될 수 있었죠. 만약에 다 들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장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물론 여기서도 훌륭했죠. 2배를 벌었으니까 훌륭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죠. 이럴 줄은. 지금은 얼마냐? 1.5%가. 지금도 커요. 3조입니다. 취득 원가가 3,600억인데 평가 가치가 3조니까 666.5% 대충 7배. 대충. 이게 9월 9일이에요. 이 다음에 더 올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6천억, 7천억을 넣어서 7배 가까이를 벌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ASML에서 EUV 기계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분이 10%에 가까운 대주주였으면 3조냐 24조의 평가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유리하게 TSMC에 비해서 기계를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안타까움을 뭐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게다가 저 반도체 EUV라는 저 기계에 들어가는 것들이 일본 기업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런 데 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EUV 도포라든지 저게 예전에 제가 또 이거 공부를 하기보다는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그 교수님한테 여기 있는 렌즈 있잖아요. 그 렌즈에 지금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저 멀리 어디서 이게 100톤이 넘는다 그럽니다. 이 기계가 제가 알기로 100톤에서 150톤짜리 기계라 그러는데 그 안에서 어디서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빛을 쏜 다음에 차작차작 해서 여기서 한 점에 쏘는 건데 요 렌즈 만드는 회사가 또 그렇게 비싸답니다. 요 렌즈 만드는 회사가 뭐 독일에 있다 그래요. 뭐 독일의 무슨 회사라 그러는데 이 렌즈 만드는 회사가 또 그렇게 금값이라 그러고 이 렌즈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몇 회사가 없대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렌즈가 강하니까 소니나 니콘 이런 게 강하니까 요 기술이 있다고 나는데 경쟁이 잘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독일 기업에 뭐 기술력일지 가격 경쟁력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렌즈 기술이기 때문에 정말 비싼 그거라 할 수 있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ASML이 저렇게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하여튼 뭐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200대 이상을 좀 투자를 하려고 뭐 부회장님도 갔다 그러니까 꼭 많이 사서 미세 공정에서 승리를 거두길 바라고요. 자,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 전체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면서 몇이냐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대충 2493. 야, 다 왔습니다. 우리가 역대 최고가가 얼마? 코스피 역사상 역대 최고가가 2607이었어요. 역대 최고가엔 아직 안 왔죠. 지수로 따지면 지수로 시가총액은 이미 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과연 2607을 넘을 수 있을까? 당연히 넘을 수 있겠죠. 당연히 넘을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야, 이게 올해가 진짜 역대급 해인 게 올해 만약에 연말에 2607을 넘는다. 만약에 12월 말일날 그러면은 2020년은 역사에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보세요. 이게 기억 안 나시겠지만 1400이었어요. 이게 올해 슈카월드를 빛냈던 주제입니다. 3월인가 4월인가 그렇잖아. 1400. 이게 2600이면은 코스피가 지수가 1년에 2배가 오르네요. IMF 이후로 이럴 때가 있었나 싶어. 리만 때도 900이 1800 그 1년은 안 갔을 테니까. 와, 진짜 여기에 봤을 때도 우리 모두 좌절 그 자체였잖아요. 모두 다 어떡하냐, 코스피 뭐 1200 간다, 뭐 큰일 났다. 야, 이게 거꾸로 너무 과열을 얘기하고 있어. 너무 과열 아니냐? 2600? 지금 이게 뭐 2500 이게 맞냐?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른다. 이게 1400 갔다가 2500을 뚫고 역대 최고치를 뚫을 가능성이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참 쉽지 않은 시장이다.